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다. 전세 매물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추첨으로 해가지고 전세 매물을 거래를 한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청와대에다 청원을 해가지고 제발 부동산 집값 원상대로 복구해달라.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나 모두가 전대미문의 사건에 휘말려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국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답이 없는 게 답이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시국입니다. 이럴 때 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집값을 누가 올렸냐 이거예요. 누가 올렸냐 이거를 부동산 정부는 투기꾼이 올렸다 해요. 투기꾼이. 그러면 투기꾼이 누구냐 하면 다주택자래요. 그냥 다주택자는 그러면 당신들도 다주택자 아니야? 2주택 가진 당신들이 정책 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니까 그러면 내가 팔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참 말들이 논리라는 것이 참 뭐라고 공색하기 짝이 없죠. 뭐 책임한 말들이죠. 투기꾼이라면 도대체 누군지 실체를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할 수 있는 장관들이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다주택자다 해가지고 이것도 임대사업을 본인이 김현미 장관이 직접 텔레비전까지 나와가지고 독려하고 그 시점이 언젠데 다주택 대라고 난 거 아니에요. 집 사가지고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가지고 임대 주라 라고 본인들이 독려를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는 또 투기꾼이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늑대와 소년이죠. 뭐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정부 말을 믿겠느냐. 신뢰를 자기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 왜?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오류, 결점이 없는 거를 본인들의 어떤 큰 이거를 잘못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무오류에 이거에 결점을 준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야 되는 그 완벽함을 뭔가가 훼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집착을 하는 거는 무조건 사심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미안하다는 말을 왜 못해요? 거짓말 요만한 것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유튜브 3년 전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만일 거래세를 이렇게 내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리고 거래를 틔우고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이 방향은 맞죠.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가 이거를 지금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를 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경과 규정을 두는 거예요.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2년 정도 경과 규정을 두고 우리가 보유세를 이렇게 올린다. 급격하게라도 올리겠다. 시세에 3%라도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팔아라. 대신 우리가 양도세 거래를 틔워주겠다. 양도세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처럼 뭐 75% 이렇게 62%막 이렇게 하지를 않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과를 안 할 테니까 일반 세율로 할 테니까 해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랬더라면은 당연히 거래가 트여졌을 거 아닙니까? 거래가 높아졌다면은 일단은 저한테도 상담 오는 분들이 다
팔겠다고 해서 상담이 온다면, 그런데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양도세를 너무 높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라도 하겠다. 남 주느니 내 증여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만일 거래가 태워졌다면은 집값이 안정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양도세를 내리면은 막 누가 뭐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추종자들이 불로소득을 저거를 가만히 놔둬 하면서 저거를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가만히 놔둬, 불로소득 당신들 지금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거를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높이는 거는 정책의 진정성으로 보면 맞다 이겁니다. 맞다. 사심 없이 했다면은 그런 거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말고 내 편, 네 편 고르지 말고 합리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거. 이게 상식이다 이거. 이 상식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지금 이제 정부 스스로도, 홍남기 부총리 스스로도 지금 집을 못 구할 정도까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양도세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감 규정을 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 거꾸로 한 거예요. 전부 다 올려버리고 또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고 자가당착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누구 탓을 해요. 전 정권 남 탓할 것이 없다 보니까 맨날 또 전 정권 탓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제발 내 탓이요, 내 탓이로,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그런 정책을 피는 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의 담당자가 없는가, 그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는데 인색을 하는가. 왜 오류가 없다고 본인들이 떳떳해 하는가? 항상 무슨 뭐 공직을 퇴직하면 내가 떳떳했다, 내 자신을 봐도 떳떳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착각의 대명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지금은요, 이 양도세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납세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가르쳐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최초 사건이다 보니까 유권 해석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양해해 달라.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게 답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면 세법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해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아마추어자 이거예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복잡하게 말을 하고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밥 먹고 사는 뭔가가 생존권 영역이 있다면은 그거는 흉측한 사람들이고, 전문가는 실력이 있을수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죠. 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간결하게 말하지 복잡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추어가 손을 대고 있다 이거죠. 지금 세법을. 그러니까 양도세를, 이거는 무슨 암호를 걸어놔도 무슨 암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모르고 세무 공무원도 모르는 양도세법을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예요. 기재부 사무관들은,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괴롭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미쳤다 이거예요. 세법이 미쳤고 지금 이게 다 미쳐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발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1주택자 건드리지 마라. 뭐를 하더라도 다주택자한테 집중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아까 같이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단지 전제 조건은 지키면서 상식선에서 상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양도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줄 때 경과 규정을 더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상식이고 1주택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공시가격을 자꾸 인위적으로 계속 올려가면서 재산세도 지금 뭐 2배가 정도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이 세금 정책 진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다 해가지고 야당이 어부지를 취하느냐? 그거는 또 못 취하죠. 왜? 야당이 야당 같지가 않으니까, 정치인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표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식물 야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참 불행이다. 국민들의 불행이다. 어쩌다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진짜 못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너무 헛똑똑이다 이겁니다. 헛똑똑. 그러니까 정치 같은 거, 정치 지식 이런 거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현실은 정치가 결정을 하지만 이런 곳곳에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아마추어가 나서면 안 된다. 무슨 또 식물이라든지 환경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원자력 무슨 그 가장 고도의 전문 집단이 그쪽 위원장을 뭐를 한다고 그런 뉴스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심한 거죠. 아마추어가 전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날뛰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냥 널뛰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핑계만 대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답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무주택자는 못 살겠다고 죽겠다 하고, 지금은 뭐 전세도 없고 뭐 월세로 다 전환되고 가격은 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고 거래는 또 줄어들고 대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드니까 사업자들은 자꾸 상담 오는 분들도 최저임금 딱 올라가는 순간에 자기가 접어야 되겠다.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접고. 그리고 또 자꾸 요즘은 뭐 이제 백골징포 같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신 분의 그 생전소득세 자료를 가지고 생전소득세 돌아가신 분한테 생전소득세를 과세를 해가지고 상속인들한테 돌아가신 분의 생전소득세를 내놔라라는 식으로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또 각 세무서마다 막 일선 직원들이 뭐 자료 하나가 더 있는가 해가지고 그거 확인해가지고 전부 다 일단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과세할 테니까 일단 뭐 불복하시든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전부 다 납세자, 자산인 좀 세금 좀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피말려 죽여가지고 그냥 상속세로 다 긁어버리겠다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볼멘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들, 세정 현실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귀담아 드려야 된다고. 결국은 또 본인 차례가 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공직이 있을 겁니까? 빙빙 도는 건데, 그거 내 부모, 내 가족들이 다 그렇게 고통받으면은 뭐가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예. 이 물을, 이렇게 채워진 물을 완전히 이렇게 엎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 엎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해요? 이거를 다시 세울 수도 없는데, 엎어진 물을. 그러니까 답을 누가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 영끌 매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본인들은 이제 나중에 힘든 상황이 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지금 자녀 세대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자녀 세대가.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자녀 세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니까 자기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뭐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정책이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놓으면은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책임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나라 빚도 다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이 집값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아무 책임 없는데 본인들이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만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부익부는 이쪽에 부자 자녀들만 이제 장래에 대한 근심을 조금 덜 적게 할 것이고, 이쪽은 이제 앞날에 대한 초조, 불안, 걱정,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이쪽에서 월급을 1억씩 받는다 해도 집을 사기는 어렵죠.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내 뭐 어떻게 그거를 다 안 쓰고 모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포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든지 결혼도 포기하고 뭐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죠. 인생도 포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포자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쪽 자녀들만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 자녀들만 이게 아무리 해봐야 이제 소수잖아요. 다수가 이렇게 포기하면 소수가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은.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참 힘든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F 세대라 했잖아요. IMF 때 출생한 그 세대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코로나 세대 앞으로 이제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미래 걱정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이제 또 이게 공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공식이 깨졌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조그만 집, 조그만 집 한 채 샀다가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 살고 또 월세 살고 또 월세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부분을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빼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서 주가 사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 주거 안정이 돼야 되는데 주거 안정이 안 됐다, 안 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가 참 어렵다 이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이렇게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이게 부모가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부모도 뭐가 있어야 메꿔주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맨날 이제 부모한테 이제 재산 좀 달라, 정리해 달라, 이제 그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말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만일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냐? 국가가 이제 돈을 빌리는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이제 개인 금리, 은행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금리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끌을 하는 사람들은 이자 감리라고 이자 변제하다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깡통주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깡통주택이.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것을 연끌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힘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폭락하게 정책을 쓸 수도 없고, 내려가게 쓸 수도 없고, 올라가게 쓸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정책을 한다면 이제 천천히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좋은 것을 찾아볼래야. 그러니까 암울한 시국이다 이겁니다. 전대미문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듯이 전대미문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답이 없는 게 답이다. 지금은 지켜보는 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뒤처지지만 않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지켜봐야 될 뿐이다 라는 게 참 무기력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밤잠을 못 주무시고 건강을 해치면은 좋은 세상 못 봅니다. 일단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맞을 매가 있다면 어차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걱정을 덜어내시라. 그래야 이제 건강하다. 버텨내는 게 지금은 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